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만연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비가 그치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있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2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인 바로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이 어떻게 교내 방역을 해야 하는지, 또 학부모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평소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처음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문에서 주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역,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처, 수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교사는 특히나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과 또 학생의 학생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많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실감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의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문에 나와 있는 교사협의회에서 A 교사는 방역 수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규칙을 알려주고 또 벌을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를 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부모, 교사, 학생이라는 3주체가 대토론회에 참여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전염병 확산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지, 또 위생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를 여기서 나온 해결 방안을 교육 공동체 생활 협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고민과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도 더불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민주적인 측면에서 또 교육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생각해본 방안으로는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손 세정제를 학교마다 비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이렇게 체온을 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전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가정통신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특정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정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지도들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일방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불감증 등 무뎌지는
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별로 이제 이벤트를 열어서 1일 손소독 횟수 합치기, 마스크 누가 제일 잘 쓰나 이런 이벤트 등을 통해서 재미적인 요소를 또 부각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한 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방금 관리번호 1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뎌지는 것 같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이 무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문에서도 보듯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쉽게 벗는 것은 아이들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로나 완치자가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사실 무서운 것들이 컸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예방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직접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로 아주 큰 의미 있는 어떤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선생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처음이지만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으로 인한 민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또 지속되는 온라인 클래스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민원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상담 또 민원에 대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라고 공문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게 1차적 대면을 그럼 방지하고 미리 상담의 내용, 민원의 내용을 적어서 교사에게 전달하고 또 시간을 예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일과 중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공강 시간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학부모는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어 양 주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법적인 측면 외에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민원, 고민들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3번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상담 민원 사전 예약 실시 확인서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이미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제가 교직에 나아가서 꼭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학부모의 민원이 너무나 많은 것은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활동을 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언제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또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열어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한다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사그라들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민원 발생이 적어지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관리번호 1번, 2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모들의 이제 잦은 민원 상황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뭐 문자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도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방역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모 민원 상황들 중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학습 결손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수업이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이제 올리는데 그치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제가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학부모 이제가 참여하는 이제 공개 수업 주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실시간 수업, 쌍방향 수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특정 이제 주간에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호흡을 하며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의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이제 병행되다 보니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 이제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관리번호 1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원격 수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원격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2030 미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2022년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의 경우 원격 수업의 필연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미래교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에는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외 학교나 타 지역 학생들과 강의를 같이 듣고 또 토론함으로써 사회 문제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에서도 소인수 과목의 경우 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원격 수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이 원격 수업의 강점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리번호 3번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제 경기비례교육 기조정책 아래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수업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경기도의 어떤 시에서는 쉐어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특정 주말을 이용하거나 수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창체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에 야간에 이제 수업을 개설해서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등교 수업 못지않게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회의실 같은 이제 옵션들 장치가 있어서 아이들을 이제 그룹 지어져서 소회의실로 보낸 다음에 모든 별로 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굉장히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1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꺼려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의 입장이 돼도 뭔가 부끄럽고 쑥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내 얼굴을 캡처해서 아이들이 놀리진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학교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시간 상담 수업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사가 중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는 것입니다.
교사의 얼굴만 나오지만 아이들은 교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얼마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점이 정말 학생들한테는 신선하고 또 수업을 내실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번호 3번 정리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본 것 같아서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교사 협의회를 하는 이 과정이 마치 비빔밥을 비비는 과정이랑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채소를 비벼서 환상의 맛을 내는 이런 비빔밥처럼 선생님들의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모여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경험한 이 소중한 교사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항상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또 안전을 고민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번 정리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와 학교를 문제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너무 막막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쉐어링을 한다라든지 많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만간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는 성장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은 커다랗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교직에 나아가서도 아이들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원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3번 정리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다양한 측면에 고민해보면서 협력의 가치를 체험한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실시간으로 방역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줌으로써 학부모들의 이제 민원사항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토의를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이 시간들이 정말 가슴 뛰고 설렜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